지금 당신이 보고 있는 코스피 4500은 외국인의 탈출을 돕기 위해 정부와 개미가 만든 가장 화려한 장례식장입니다. 모두가 축제라고 환호하며 주식 계좌의 숫자를 확인하고 있을 때 정작 이 시장의 판을 짜는 거물들은 조용히 뒷문으로 빠져나가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이 영상은 단순히 공포를 조장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1997년 외환위기 직전에도 대한민국은 유례없는 호황을 말했었고 2008년 금융위기 직전에도 영원한 상승을 노래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가 마주한 데이터는 그때보다 훨씬 더 잔인한 결말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오늘 이 한 편의 영상으로 코스피 4500이라는 가면 뒤에 숨겨진 추악한 진실과 당신의 소중한 자산을 지키기 위해 지금 당장 실행해야 할 생존 전략을 모두 공개하겠습니다. 듣기만 해도 늘어나는 경제 지식, 섬뜩한 경제학. 오늘 우리는 대한민국 경제 역사상 가장 기이한 현상을 다루려 합니다. 주가지수는 연일 신고가를 경신하며 4,500이라는 꿈의 숫자를 돌파했는데 왜 시장 저변에서는 비명이 터져 나오고 있을까요? 외국인 투자자들은 지난 한 달간 수십조 원의 자금을 회수하며 역대급 속도로 한국을 떠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환율은 이상하리만큼 버티고 있죠. 정부가 외환 보유고와 국민연금까지 끌어다 쓰며 인위적으로 둑을 막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건 마치 터지기 직전에 댐을 껌으로 붙여놓은 것과 다름없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왜 지금이 인생 최대의 기회가 아니라 인생 최대의 위기인지, 그리고 여러분이 설거지의 희생양이 되지 않으려면 어떤 포지션을 취해야 하는지 완벽하게 이해하시게 될 겁니다. 먼저 코스피 4500이라는 숫자의 실체부터 파헤쳐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시장이 정말 건강하게 오르고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주가가 오르는 이유는 보통 두 가지입니다. 기업의 이익이 늘어나거나 아니면 시장에 돈이 넘쳐나거나 말이죠. 그런데 지금 한국 기업들의 영업이익 전망치를 보면 고개를 갸우뚱하게 됩니다. 수출 지표는 꺾이고 있고 내수는 얼어붙었는데 주가만 하늘을 뚫고 올라갑니다. 이건 전형적인 유동성 함정입니다. 특히 이번 상승장은 과거와는 질적으로 다릅니다. 외국인이 주도하는 상승이 아니라 외국인이 던지는 물량을 개인들이 빚을 내어 받아내며 올린 억지 상승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시장에서 가장 무서운 신호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개미들이 승리감에 취해 있을 때입니다. 주식시장의 격언 중에 이런 말이 있죠. 객장에 아이를 업은 아주머니들이 나타나면 그때가 상투다. 지금은 어떻습니까? 직장인 점심시간 대화의 주제는 오로지 주식이고 주식 투자를 하지 않으면 바보 취급을 받는 분위기입니다. 유튜브와 뉴스에서는 코스피 5000 시대가 열릴 것이라며 장밋빛 미래를 연일 쏟아냅니다. 하지만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세력과 외국인은 절대 여러분과 수익을 나누지 않습니다. 그들이 나가는 문은 좁고 개미들이 들어오는 문은 넓습니다. 지금의 4,500선은 그들이 가진 거대한 물량을 비싼 가격에 개인들에게 넘기기 위해 조성된 일종의 쇼윈도입니다. 실제로 외국인들의 매매 패턴을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면 소름 돋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대형 우량주 위주로 매일 일정 금액을 아주 기계적으로 매도하고 있습니다. 시장에 충격을 주지 않으면서도 확실하게 현금을 확보해 나가는 전략이죠. 반면 개인들은 어떻습니까? 삼성전자가 오르고 현대차가 오르니까 이제야말로 진짜 불장이 왔다고 믿으며 적금을 깨고 대출을 받아 시장에 뛰어듭니다. 이게 바로 세력이 원하는 그림입니다. 누군가 비싸게 사줘야 그들이 탈출할 수 있으니까요. 이 과정을 전문 용어로 배포 과정이라고 부릅니다. 고점에서 물량을 분산시켜 개인들에게 떠넘기는 단계죠. 이 단계가 끝나면 남는 것은 단 하나뿐입니다. 지탱할 힘을 잃은 시장의 처참한 폭락뿐입니다. 그렇다면 외국인들은 왜 이렇게 급하게 한국을 떠나려는 걸까요? 단순히 수익 실현을 위해서일까요? 아닙니다. 그들은 우리보다 훨씬 빠른 정보를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한국 경제의 펀더멘탈은 기초 체력부터 무너지고 있습니다. 가계부채는 이미 임계점을 넘었고 고금리 여파로 자영업자들은 줄도산 위기입니다. 무엇보다 가장 심각한 건 환율입니다. 보통 주가가 이렇게 오르면 원화 가치가 상승해서 환율이 내려가는 게 정상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주가가 오는데 환율도 같이 오르거나 높은 수준에서 유지됩니다. 이건 시장이 원화의 가치를 믿지 못한다는 강력한 증거입니다. 외국인 입장에서는 주식에서 수익이 나더라도 환율에서 손해를 보면은 결국 마이너스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지금 환차손을 피하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달러로 바꿔서 한국을 탈출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섬뜩한 지점은 우리 정부의 대응입니다. 현재 정부는 환율 1,400원선 혹은 1,500원선이라는 심리적 마지노선을 지키기 위해 엄청난 비용을 지불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의 노후 자금인 국민연금과 외환 스왑 체결을 확대하며 달러를 시중에 풀고 있죠. 외환 보유고 또한 장부상 숫자보다 실제 가용 자산은 훨씬 적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건 1997년 인프 당시에 우리가 했던 실수와 토씨 하나 틀리지 않고 똑같습니다. 당시에도 정부는 펀더멘탈은 튼튼하다, 환율은 안정적이다 라고 말하며 외환 보유고를 쏟아부어 환율을 방어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어땠나요? 국가 국간이 비어버리는 순간 환율은 폭등했고 대한민국은 단 하룻밤 사이에 부도 국가가 되었습니다. 지금 상황이 그때보다 더 위험한 이유는 이번에는 국민연금이라는 최후의 보루까지 건드리고 있다는 점입니다. 국민연금이 국내 주식을 팔고 해외 자산 비중을 늘려야 하는 시점에 정부의 요청으로 달러를 빌려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일시적으로는 환율을 누르는 효과가 있겠지만 장기적으로는 국민들의 노후자금 수익률을 갉아먹고 위기가 닥쳤을 때 사용할 수 있는 카드를 미리 소진해버리는 아주 위험한 도박입니다. 외국인들은 이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가 언제까지 이 막대한 비용을 감당할 수 있을지 그들은 계산기를 두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계산이 끝나는 순간 그들은 마지막 남은 물량까지 시장에 던지며 진정한 엑시트를 감행할 것입니다. 그때가 바로 우리가 목격하게 될 가장 화려한 장례식의 정점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가장 먼저 들여다봐야 할 시한폭탄은 바로 환율입니다. 여러분은 아마 뉴스에서 환율 1,400원 돌파라는 소식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철렁하실 거예요. 그런데 지금 더 무서운 건 그 1,400원이라는 숫자 자체가 아니라 그 숫자를 유지하기 위해 우리가 치르고 있는 대가입니다. 경제학적으로 환율은 그 나라의 국력과 신뢰도를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피가 몸속을 제대로 돌아야 사람이 살 수 있듯이 달러라는 피가 우리 경제에 원활하게 공급되어야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한국 경제는 피가 밖으로 줄줄 새고 있는 상태입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이 주식을 팔고 그 돈을 달러로 바꿔서 본국으로 돌아가고 있으니까요. 여기서 정부가 선택한 방법은 전공법이 아닙니다. 원래대로라면 금리를 올려서 달러가 나가지 못하게 잡거나 경제 체질을 개선해서 매력적인 투자처로 만들어야 합니다. 하지만 정부는 당장의 지지율과 시장 충격을 두려워한 나머지 가장 손쉬우면서도 위험한 방법을 택했습니다. 바로 국민연금과의 외환 스왑입니다. 말이 좋아 스왑이지 쉽게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국민연금이 해외 투자를 위해 가지고 있거나 앞으로 가질 달러를 정부가 빌려와서 시장에 푸는 겁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외환 보유고를 쓰지 않으면서 환율을 방어하는 기발한 대책처럼 보이죠. 하지만 이건 눈 가리고 아웅하는 격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국민연금은 우리 국민들의 노후가 걸린 소중한 자산입니다. 이 자산은 수익률을 극대화하기 위해 가장 좋은 타이밍에 해외 자산을 사고 팔아야 합니다. 그런데 정부의 환율 방어라는 목적을 위해 그 타이밍을 포기하고 달러를 빌려준다면 그 손해는 결국 누가 감당하게 될까요? 맞습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 우리 국민들입니다. 더 소름 돋는 사실은 외국인 투자자들이 이 구조를 뻔히 다 들여다보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들은 한국 정부가 동원할 수 있는 실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계산하고 있습니다. 1997년 외환위기 당시에도 똑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당시 경제팀은 대한민국 경제의 기초 체력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장담했습니다. 하지만 시장의 거대한 흐름을 인위적인 힘으로 막으려 했던 시도는 결국 처참한 실패로 끝났고 우리 국민들은 금 모으기 운동을 하며 눈물을 흘려야 했습니다. 지금 상황이 그때와 소름 끼치도록 닮아있는 이유는 정부가 시장에 주는 메시지가 불투명하기 때문입니다. 시장은 불확실성을 가장 싫어합니다. 차라리 환율이 시장 원리에 따라 오르게 내버려 두면 어느 지점에서 균형을 찾고 다시 외국인 자금이 유입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처럼 억지로 짓누르고 있으면 외국인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국 정부가 지금 비정상적으로 달러를 풀어서 가격을 조작하고 있구나. 지금이 가장 비싼 가격에 원화를 달러로 바꿀 수 있는 마지막 기회다. 이렇게 판단한 외국인들이 더 빠른 속도로 짐을 싸게 되는 역효과가 발생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지금 코스피 4500이라는 축제 속에서 외국인 매도세가 멈추지 않는 핵심 이유 중 하나입니다. 사람들은 흔히 오해합니다. 외환 보유고가 몇 천억 달러나 있는데 설마 망하겠어라고 말이죠. 하지만 여러분, 외환 보유고라는 것은 통장에 꽂힌 현금과는 성격이 다릅니다. 대부분은 미국 국채 같은 유동성 자산으로 묶여 있고 위기 상황에서 즉각적으로 현금화하기 어려운 자산들도 섞여 있습니다. 게다가 전 세계적인 달러 패권 전쟁 속에서 한국 같은 신흥국 수준의 국가는 거대 자본의 공격에 매우 취약합니다. 만약 어느 한순간 둑이 터지듯 환율 1,500원 선이 무너지면 그때는 정부가 어떤 대책을 내놓아도 백약이 무효한 상황이 올 것입니다. 그때가 되면 지금 4,500선에서 주식을 산 개인들은 지옥을 맛보게 될 겁니다. 주가는 폭락하고 환율은 폭등하며 앉은 자리에서 자산 가치가 반토막나는 경험을 하게 될 테니까요. 자, 이제 시야를 좀 더 넓혀서 글로벌 것이 경제 흐름을 보겠습니다. 왜 외국인들은 그토록 한국을 매정하게 버리는 걸까요? 단순히 한국이 싫어서일까요? 아닙니다. 그들은 철저하게 이익을 쫓는 집단입니다. 지금 전 세계 경제의 중심축인 미국은 고금리 정책을 예상보다 훨씬 길게 유지하고 있습니다. 반면 한국은 가계 부채 문제 때문에 금리를 마음대로 올리지 못하고 있죠. 여기서 발생하는 금리 차이는 거대 자본이 한국에 머물 이유를 사라지게 만듭니다. 미국 국채에만 넣어놔도 안전하게 높은 이자를 주는데 굳이 위험천만한 한국 증시에 돈을 놔둘 필요가 없는 겁니다. 특히 한국 경제의 대들보인 반도체 사이클에 대한 의구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지난 몇 년간 인공지능 열풍으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시장을 이끌어왔지만 이제는 그 거품이 빠지는 단계에 진입했다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외국인들은 이미 차세대 먹거리의 주도권이 한국에서 다른 국가로 넘어가고 있다는 신호를 포착했습니다. 그런데도 한국의 개인 투자자들은 삼성전자는 절대 망하지 않는다며 떨어질 때마다 물타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삼성전자가 망하지는 않겠죠. 하지만 여러분의 계좌는 망가질 수 있습니다. 기업의 생존과 주가의 상승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외국인들이 던지는 물량을 개미들이 받아내며 버티는 구조는 결국 마지막에 누군가 그 물량을 받아줄 사람이 없어지는 순간 모래성처럼 무너져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많은 분이 제게 묻습니다. 그래도 미국 증시가 좋으면 우리도 따라가지 않겠느냐고요. 하지만 이건 아주 위험한 착각입니다. 과거에는 디커플링이라고 해서 미국과 한국 증시가 따로 노는 현상이 가끔 있었지만 지금은 그 양상이 훨씬 심각합니다. 미국은 강력한 기술력과 자본력을 바탕으로 자기들만의 리그를 구축하고 있고 한국 같은 중간자의 공급 국가는 공급망 재편 과정에서 점점 소외되고 있습니다. 즉, 미국 증시가 오를 때 우리는 덜 오르고 미국 증시가 조금이라도 흔들리면 우리는 폭락하는 최악의 비대칭 구조에 놓여 있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증권사 리포트들은 연일 낙관론을 펴냅니다. 코스피 5000 시대가 머지않았다며 저평가된 종목을 사라고 부추기죠. 여러분, 냉정하게 생각하셔야 합니다. 증권사는 여러분이 주식을 사고 팔아야 수수료를 벌어먹는 곳입니다. 시장이 죽으면 그들도 죽기 때문에 끝까지 희망 고문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이 말하는 저평가는 사실 저평가가 아니라 가치가 하락하고 있는 중인 겁니다. 떨어지는 칼날을 잡으라고 등을 떠미는 격이죠. 여러분은 지금 그 칼날을 맨손으로 받아내고 계신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외국인들이 왜 저렇게 필사적으로 달러를 챙겨서 나가는지 그 의미를 곱씹어 봐야 합니다. 그들은 조만간 닥쳐올 거대한 조정 장세에서 헐값에 나온 우량 자산들을 다시 줍기 위해 실탄을 마련하고 있는 겁니다. 진정한 부자는 폭등장에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폭락장에서 모두가 공포에 질려 던진 자산을 줍는 사람 중에서 나옵니다. 지금 코스피 4500에서 무리하게 베팅하는 것은 세력들의 엑시트 비용을 대신 내주는 꼴밖에 안 됩니다. 이제 세력들이 개인 투자자들을 어떻게 거대한 그물 속으로 몰아넣는지 그 잔인한 심리전의 실체를 파헤쳐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매일 아침 경제 뉴스를 보며 어떤 생각을 하시나요? 코스피 4500 돌파 사상 최대 실적 경신, 이런 자극적인 헤드라인들이 쏟아질 때마다 나만 이 기회를 놓치는 건 아닐까 하는 불안감이 드실 겁니다. 이것이 바로 세력들이 설계한 포모, 즉 소외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라는 덫입니다. 세력들은 절대 혼자 움직이지 않습니다. 거대 자본과 결탁한 일부 언론, 그리고 증권사 리포트들이
일제히 장밋빛 전망을 쏟아내며 판을 깔아줍니다. 여러분, 냉정하게 주변을 한번 돌아보세요. 지금 주식으로 돈을 벌었다는 사람이 많습니까? 아니면 이제라도 들어가야 한다고 말하는 사람이 많습니까? 진짜 고수들은 이미 4천선 아래에서 물량을 확보하고 지금은 조용히 수익을 실현하며 파티장을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눈에 보이는 뉴스는 어떻습니까? 지금이 아니면 다시는 이 가격에 못 산다거나 코스피 5000 시대가 기정사실인 것처럼 보도합니다. 이건 전형적인 물량 넘기기 수법입니다. 개미들이 뜨겁게 달아올라야 세력들이 가진 어마어마한 물량을 큰 가격 하락 없이 처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재밌는 사실을 알려드릴까요? 많은 사람이 저평가된 주식을 사면 안전하다고 믿습니다. 주가순자산 비율, 즉 PBR이 낮은 종목들을 골라 담는 가치 투자가 정답이라고 생각하죠. 하지만 지금처럼 시장의 펀더멘탈이 무너지는 시기에는 저평가가 아니라 저성장이 문제입니다. 세력들은 가치 제고 프로그램이나 배당 확대 같은 달콤한 사탕을 던져주며 여러분을 시장에 묶어둡니다. 여러분이 배당 몇 %에 기뻐하며 주식을 들고 있는 사이 그들은 수십 %의 차익을 실현하고 달러로 갈아타고 있습니다. 나무를 보느라 숲이 불타고 있는 것을 보지 못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단순히 무서워서 다 팔고 도망쳐야 할까요? 아니면 끝까지 버티는 게 답일까요? 제가 제안하는 생존 전략은 아주 냉혹하고 현실적입니다. 지금 당장 여러분의 포트폴리오를 현미경으로 들여다보셔야 합니다. 가장 먼저 덜어내야 할 것은 부채를 기반으로 한 투자입니다. 지금 4,500선에서 신용대출이나 미수 거래를 하고 있다면 당신은 세력의 가장 쉬운 먹잇감입니다. 시장에 작은 충격만 가해져도 반대 매매가 쏟아질 것이고 세력들은 그 헐값에 나온 물량을 가로채며 다시 바닥을 다질 것입니다. 두 번째로 수익이 나 있는 종목부터 과감하게 현금화하십시오. 사람들은 보통 손실이 난 종목을 팔고 수익이 나 지난 종목을 계속 들고 가려 합니다. 하지만 하락장이 시작되면 수익권에 있던 종목들이 가장 먼저 매도세의 타겟이 됩니다. 지수가 꺾이기 시작할 때 현금을 쥐고 있는 사람만이 공포의 정점에서 웃을 수 있습니다. 지금은 수익률을 극대화할 때가 아니라 내 자산을 얼마나 안전하게 대피시키느냐가 핵심인 시점입니다. 전체 자산의 최소 70% 이상을 현금이나 달러 혹은 당위, 채권 같은 안전자산으로 이동시키십시오. 이쯤 되면 이런 의문이 드실 거예요. 만약 내가 팔았는데 코스피가 5천, 6천까지 가면 어떡하나 하는 걱정 말입니다. 여러분, 투자의 대가들은 항상 무릎에서 사서 어깨에서 팔라고 말합니다. 지금 4,500은 어깨를 넘어 정수리 끝까지 와 있는 상태입니다. 머리 꼭대기에서 팔겠다는 욕심이 결국 당신을 파멸로 이끌 것입니다. 마지막 5%, 10%의 수익을 포기하는 대신 내 전 재산이 반토막날 위험을 회피하는 것, 그것이 바로 진짜 프로의 투자법입니다. 실제로 1997년 외환위기 당시와 2008년 금융위기 때 누가 가장 큰 부를 거머쥐었는지 아십니까? 지수가 폭락하기 직전 모두가 환호할 때 현금을 확보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남들이 비명을 지르며 주식을 던질 때 아주 여유롭게 시장에 복귀했습니다. 지금 외국인들이 역대급 속도로 자금을 회수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들은 조만간 올 거대한 세일 기간을 준비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도 세력의 편에 서야 합니다. 그들과 함께 탈출하고 그들과 함께 바닥을 기다려야 합니다. 구체적인 액션 가이드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당장 여러분의 계좌에서 잡주나 테마주, 그리고 실적 없이 기대감으로만 오른 종목들을 전부 정리하십시오. 그리고 대형주라 할지라도 외인 지분율이 급격히 낮아지고 있는 종목은 미련 없이 던지셔야 합니다. 그 돈으로 무엇을 사야 하느냐고 물으신다면 지금은 아무것도 사지 않는 것이 최고의 투자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굳이 사야 한다면 원화보다는 달러를 모으십시오. 환율이 정부의 통제를 벗어나 폭등하기 시작하면 달러는 여러분의 자산을 지켜줄 유일한 방패가 될 것입니다. 많은 분이 삼성전자는 다르지 않겠느냐고 희망 회로를 돌리십니다. 대한민국 1등 기업인데 나라가 망하게 두겠느냐는 논리죠. 네, 삼성전자는 망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삼성전자의 주가는 4만원, 3만원까지도 갈 수 있습니다. 과거에도 그런 전례는 수없이 많았습니다. 기업의 가치와 가격은 항상 일치하지 않습니다. 특히 글로벌 경기 침체가 오면 반도체 같은 경기 민감주는 가장 처참하게 깨집니다. 외국인들이 삼성전자를 가장 많이 팔고 있다는 팩트를 절대 무시하지 마십시오.
그들이 우리보다 삼성전자의 내부 사정과 글로벌 업황을 더 잘 알고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가장 궁금해하실 내용들을 하나씩 짚어보며 시원하게 답해드리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제가 상담을 하거나 댓글을 보면 가장 많이 하시는 질문들이 정해져 있거든요. 그 질문들 속에 여러분을 파멸로 이끌 수도 있고 아니면 구원할 수도 있는 핵심적인 힌트들이 들어 있습니다. 첫 번째로 가장 많이 물어보시는 게 바로 이겁니다. 그래도 삼성전자는 다르지 않나요? 대한민국 망하기 전에는 안 망하는 기업인데 지금처럼 주가가 짓눌려 있을 때 사모아야 하는 것 아닌가요? 라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제 대답은 냉정합니다. 삼성전자가 망하지 않는다는 것과 삼성전자의 주가가 오른다는 것은 완전히 별개의 문제입니다. 기업은 살아남아도 여러분의 계좌는 녹아내릴 수 있다는 뜻입니다. 삼성전자는 우리나라 시가총액의 막대한 비중을 차지합니다. 즉, 외국인들이 한국 시장을 떠나기로 마음먹었을 때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많이 팔아야 하는 종목이 바로 삼성전자입니다. 그들은 삼성전자의 미래 가치를 몰라서 파는 게 아닙니다. 한국이라는 시장 자체에 대한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가장 유동성이 좋은 종목부터 정리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지금 삼성전자를 사는 건 외국인들이 나가는 대문을 활짝 열어주고 그들의 짐을 대신 들어주는 것과 같습니다. 반도체 업황이 좋네, 인공지능이 어쩌네 하는 뉴스에 속지 마세요. 수급이 꼬인 종목에 장사 없습니다. 외국인이 돌아오지 않는 한 삼성전자는 여러분의 자산을 지켜주는 보루가 아니라 여러분의 발목을 잡는 족쇄가 될 가능성이 훨씬 큽니다. 두 번째 질문은 환율에 대한 겁니다. 지금 달러 환율이 1,400원, 1,500원 하는데 지금 달러를 사는 건 너무 늦은 거 아닌가요? 상투 잡는 거 아닌가요? 라고 묻습니다. 여러분, 달러를 투자의 수단으로만 보지 마시고 보험으로 보셔야 합니다. 우리가 자동차 사고가 날 걸 기대하고 보험을 드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혹시 모를 재앙에 대비해서 내 가족을 지키기 위해 보험료를 내는 거죠. 지금 달러를 사는 건 바로 그 보험료를 내는 겁니다. 만약 제 예상과 달리 환율이 안정된다면 여러분은 약간의 환전 수수료와 기회비용을 잃을 뿐입니다. 하지만 만약 1997년이나 2008년 같은 상황이 재발한다면 달러는 여러분의 자산 가치가 휴지 조각이 되는 걸 막아줄 유일한 생명줄이 될 겁니다. 1,500원이 비싸 보이나요? 환율이 2,000원, 3,000원으로 치솟는 극한의 위기 상황이 오면 그때는 사고 싶어도 살 수 없는 귀하신 몸이 됩니다. 지금은 수익을 낼 타이밍이 아니라 생존을 준비할 타이밍입니다. 세 번째로 이런 질문도 많습니다. 지수가 폭락할 것 같으면 인버스나 풋옵션 같은 하락에 베팅하는 상품을 사면 돈을 많이 벌지 않을까요? 라는 질문입니다. 저는 이 질문을 들을 때마다 정말 가슴이 철렁합니다. 여러분, 하락장은 상승장보다 훨씬 잔인하고 불규칙합니다. 지수가 직선으로 떨어지는 게 아니라 개미들을 털어내기 위해 엄청난 반등을 섞어가며 떨어집니다. 이걸 흔히 데드캣 바운스라고 부르죠. 하락에 베팅했다가 이런 일시적인 반등에 걸리면 여러분의 자산은 순식간에 청산당합니다. 특히 레버리지가 섞인 상품은 절대로 손대지 마세요. 세력들은 하락장에서도 여러분의 돈을 갈취해 갑니다. 가장 안전하고 확실한 하락장 투자법은 현금을 쥐고 기다리는 겁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가장 적극적인 투자일 때가 있습니다. 시장이 공포에 질려 비명을 지를 때 현금을 들고 있는 사람은 왕입니다. 하지만 인버스에 몰빵하고 밤잠 설치는 사람은 결국 또 다른 도박을 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네 번째 질문은 정부를 믿어야 하는 것 아니냐는 겁니다. 정부가 경제가 튼튼하다고 하고 외환 보유고도 충분하다고 발표하는데 왜 자꾸 위기라고 하느냐는 비판 섞인 질문이죠. 여러분, 역사를 공부하셔야 합니다. 어느 나라 정부도 위기가 오기 전날까지 위기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1997년 11월에 인프 구제금융을 신청하기 불과 몇 주 전까지도 당시 경제부총리는 한국 경제의 기초 체력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장담했습니다. 정부의 역할은 시장의 심리를 안정시키는 것이지 진실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부가 위기라고 말하는 순간 정말 위기가 닥치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정부의 입이 아니라 정부의 손을 봐야 합니다. 입으로는 괜찮다고 하면서 손으로는 국민연금 달러를 빌려 쓰고 외환 보유고를 헐어 쓰고 있다면 그게 진짜 신호입니다. 지금 정부의 손은 그 어느 때보다 바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건 결코 정상적인 상황이 아닙니다. 다섯 번째 질문은 그럼 언제 다시 시장에 들어가야 하나요? 바닥을 알 수 있는 신호가 있나요? 라는 겁니다. 바닥은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무릎 정도는 확인할 수 있는 지표들이 있습니다. 첫째, 외국인들이 일주일 넘게
코스피를 조 단위로 순매수하기 시작할 때입니다. 그들이 돌아온다는 건 한국 시장의 리스크가 어느 정도 해소되었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입니다. 둘째, 신용 미수 물량이 완전히 털려 나가서 반대 매매 규모가 역대급을 기록했다는 뉴스가 나올 때입니다. 즉, 더 이상 팔 사람이 없을 때가 바닥입니다. 셋째, 모든 언론에서 이제 주식시장은 끝났다, 한국 경제는 희망이 없다는 절망적인 기사만 쏟아낼 때입니다. 바로 그때가 여러분이 현금을 들고 시장에 들어가야 할 골든타임입니다. 지금처럼 모두가 4,500에 취해 있을 때는 절대 바닥이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여러분께 드리는 말씀들이 다소 거칠고 무섭게 느껴지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러분께 달콤한 거짓말을 해서 조회수를 올리고 싶지 않습니다. 이 채널의 이름이 섬뜩한 경제학인 이유도 바로 그것입니다. 진실은 항상 섬뜩하고 불편한 법이니까요. 하지만 그 불편한 진실을 마주한 사람만이 소중한 자산을 지키고 나아가 남들이 위기라고 말할 때 진정한 기회를 잡을 수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처한 상황은 거대한 폭풍 전야와 같습니다. 하늘은 맑고 파도는 잔잔해 보이지만 수평선 너머에서는 집채만한 쓰나미가 몰려오고 있습니다. 파티가 즐겁다고 해서 구명조끼도 없이 바닥 한가운데 머물러 계시겠습니까? 아니면 지금이라도 배를 돌려 안전한 항구로 대피하시겠습니까?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하지만 기억하세요. 시장은 여러분의 사정을 봐주지 않습니다. 공부하지 않고 대비하지 않은 자에게 시장은 가장 혹독한 대가를 치르게 할 것입니다. 자, 이제 이 길고 긴 이야기의 마침표를 찍을 시간이 되었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드린 말씀들을 다시 한번 가슴 깊이 새기셔야 합니다. 지금 우리가 목격하고 있는 코스피 4,500이라는 숫자는 결코도 축제의 서막이 아닙니다. 그것은 누군가의 퇴로를 열어주기 위해 화려하게 장식된 마지막 무대일 뿐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지금은 돈을 벌 때가 아니라 내 자산을 지켜야 할 때입니다. 오늘 나눈 이야기들을 세 가지 핵심 요약으로 정리해 드릴게요. 첫째, 코스피 4,500 돌파라는 환상에 속지 마세요. 주가지수는 올랐지만 이 시장을 움직이는 진짜 주인인 외국인들은 역대급 속도로 한국을 떠나고 있습니다. 그들이 나간 자리를 개미들의 빚과 정부의 억지 부양책이 채우고 있을 뿐입니다. 둘째, 환율이라는 시한폭탄이 곧 터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외환보유고와 국민연금까지 동원해 인위적으로 환율을 방어하고 있지만 이건 1997년 외환위기 직전과 소름 끼치도록 닮은 모습입니다. 둑이 터지는 건 한순간이고 그때가 되면 원화 가치는 종이 조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셋째, 지금 당장 행동하셔야 합니다. 포트폴리오의 70% 이상을 현금화하고 달러나 금 같은 안전자산으로 대피시키세요. 남들이 환호할 때 조용히 파티장을 빠져나오는 사람만이 다음 기회를 잡을 수 있습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오늘 저녁부터 여러분이 무엇을 해야 할지 액션 가이드를 드릴게요. 먼저 여러분의 주식 계좌를 열고 빨간색 숫자에 취해 있지 말고 냉정하게 종목들을 살펴보세요. 특히 외국인 지분율이 계속해서 빠지고 있는 종목, 그리고 실적보다는 테마나 소문에 의해 오른 종목들은 미련 없이 정리하셔야 합니다. 수익이 났다면 감사한 마음으로 확정 지으시고 손실이 났더라도 더 큰 파국을 막기 위해 일부는 쳐내야 합니다. 그 확보한 현금으로 달러를 조금씩 사 모으세요. 한꺼번에 사기 부담스럽다면 분할 매수로 대응하셔도 좋습니다. 지금은 달러가 가장 강력한 방패입니다. 또한 공부를 멈추지 마세요. 제가 오늘 드린 말씀이 무조건 정답은 아닐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스스로 데이터를 보고 판단할 수 있는 힘을 기르셔야 합니다. 환율 추이와 외국인 수급, 그리고 미국 금리 정책의 변화를 매일매일 체크하세요. 뉴스의 헤드라인에 일희일비하지 말고 그 이면에 숨겨진 돈의 흐름을 보려 노력해야 합니다. 세력들은 항상 대중의 무지를 먹고 자랍니다. 여러분이 깨어있다면 그들은 절대 여러분의 돈을 가져가지 못합니다. 여러분, 위기는 곧 기회라는 말이 있죠. 하지만 그 기회는 준비된 자에게만 해당되는 말입니다. 폭락장에서 전 재산을 잃고 길거리에 나앉는 사람에게 폭락은 재앙일 뿐입니다. 하지만 고점에서 현금을 확보하고 바닥을 기다린 사람에게 폭락은 인생을 바꿀 수 있는 단 한 번의 축복이 됩니다. 저는 여러분이 후자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지금의 공포를 이겨내고 냉정함을 유지한다면 몇 달 뒤 혹은 1년 뒤 여러분은 지금의 선택을 인생 최고의 결정이었다고 회상하게 될 겁니다.
역사는 항상 반복됩니다. 인간의 탐욕은 끝이 없고 시장은 그 탐욕이 정점에 달했을 때 비로소 잔인한 칼을 휘두릅니다. 지금이 바로 그 정점입니다. 가장 화려한 조명이 켜졌을 때가 가장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우기 직전임을 잊지 마세요. 저는 앞으로도 여러분이 안개 속 같은 경제 상황에서 길을 잃지 않도록 가장 섬뜩하지만 가장 진실한 정보를 전달해 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을 지키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제가 더 깊고 날카로운 통찰을 담은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이 영상의 내용을 꼭 주변의 소중한 분들에게 공유해주세요. 여러분, 혼자 살아남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주변의 소중한 사람들이 세력의 희생양이 되는 것을 막는 것도 가치 있는 일이니까요. 마지막으로 처음에 던졌던 질문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지금 당신이 보고 있는 코스피 4500은 과연 무엇입니까? 누군가에게는 부자가 될 수 있다는 희망의 숫자이겠지만 제 눈에는 외국인의 탈출을 돕기 위해 정부와 개미가 정성껏 마련한 가장 화려한 장례식장으로 보입니다. 부디 여러분은 그 장례식의 주인공이 되지 마시고 그 장례식을 멀리서 지켜보며 다음 성장을 준비하는 관찰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긴 시간 동안 섬뜩한 경제학의 경고를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자산과 가정이 이번 거대한 폭풍 속에서도 안전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더 구체적인 위기 징후들과 우리가 주목해야 할 실전 투자처에 대해 다뤄보겠습니다. 그때까지 모두 냉정한 머리와 뜨거운 가슴으로 살아남으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섬뜩한 경제학이었습니다.